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애고스TV 송미정입니다. 무탈한 하루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요, 중년들의 데이트 정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의 시청자분들의 댓글 중에 연애하고 싶다, 누군가를 사귀고 싶다 라는 글을 가끔 봅니다. 그분들의 개인사를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연애에 서툰 분들이 아닐까라는 짐작만 해보는데요. 뭐든 처음 시작이 가장 어렵죠.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이 시작을 매끄럽게 자연스럽게 하느냐 못하느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년의 연애를 시작할 때 예전에 젊었을 때처럼 행동하면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열정의 무게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연애의 서툰 분들의 특징이 바로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지 않게 예전의 감성과 방식으로 다가가는 건데요. 제가 데이트 성공의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승전결 형태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자, 이제 시작할지 말지 간을 보는 타이밍입니다. 대상을 잘 선택해야 한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가능성 여부를 잘 타진해 보아야 한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염두사항을 머리에 두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일단 관심 가는 사람이 애인이나 배우자가 있고 그들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마음을 접으십시오. 그리고 이성을 만나는 일에 심드렁하거나 관심사가 취미나 하고 있는 일 등 다른 것에 확실하게 있는 사람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눈높이에 내가 맞는지, 상대에게 어필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누울 자리인가 아닌가 라는 걸 먼저 판단하라는 겁니다. 요즘은요,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호감 표현도 해서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전제사항들을 토대로 혼자만의 마음인 것 같다 라고 싶으면 빨리 접으시고요. 가능성이 있다면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접근과 탐색전입니다. 이때 탐색의 핵심은요, 관찰이에요.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는 지레 짐작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있는 갈등도 따지고 보면 원하는 것들의 차이 때문인데요. 하물며 자신의 가치관과 생활 패턴과 행동이 굳어져 버린 중년들은요, 백인백색 원하는 것과 중요한 것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경제력보다 느낌이 우선이어야 한다라는 여자한테 턱턱 비싼 선물을 해주면요, 무조건 좋아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잖아요. 안 돼요. 여자는 선물을 받기는 하지만 데이트는 허락하지 않는, 이런 걸로 내가 넘어가겠어? 라는 돈 쓰고 여자의 마음도 얻지 못하는 상태로 끝나버리고 말 겁니다. 댓글에 돈이면 다 된다 라고 하는 남자분이 계시는데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여자분들만 만났기 때문입니다. 데이트하고 싶은 사람을 관찰하고 탐색했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포커싱을 두어서 데이트를 제안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맞춤형 접근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데이트의 시작입니다. 데이트를 시작했다고 해서 아직 사귀는 사이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한두 번 또는 잠시 만나다가 시들해져서 또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데이트가 끝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요즘은요, 그런데 이 판단의 시기가 아주 빨라요. 특히 중년들은 잠자리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잠자리를 해보아야 서로 잘 맞는 사이인지 알 수 있다 라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렇듯 중년의 데이트에서 스킨십과 잠자리는 빠질 수 없는 요소이긴 합니다만 기타 다른 요인들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성격 문제, 데이트 비용 문제, 정치적 견해 차이, 데이트의 즐거움 등의 요소가 결합돼서 연인으로 나갈지 말 건지가 결정됩니다. 속궁합은 맞지만 기타 요소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헤어지기도 하고요. 몇 번 만나다 보니 너무나 재미가 없고 성격이 맞지 않아서 헤어지기도 합니다. 당연히 잠자리가 즐겁지 않으면 무조건 헤어집니다. 특히 성격적으로요, 남자가 지나치게 권위적이거나
여자가 지나치게 보수적인 경우 데이트가 깨지는 경우 많습니다. 돌싱들의 경우에는요, 전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의 트라우마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전 배우자에게 아주 싫었던 것과 또는 아주 전 배우자와 비슷한 점이 발견되면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자, 데이트를 시작한 10쌍 중 한두 쌍만이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요. 스킨십은 언제부터? 언제가 적당한 시점일까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다는 전제를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중년에는요, 첫 데이트부터 스킨십이 이루어집니다. 결혼이라는 확실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관찰과 확인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킨십에 신중합니다만 그 외의 중년 커플들은 가벼운 스킨십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3, 4번째 만남 안에 잠자리를 합니다. 3번 이상 만났는데 잠자리를 하지 않는 커플은 책임지라고 할까봐 또는 상대방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시기라는 건 따로 없습니다만 사랑하는 사이여야 잠자리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은 고전이 되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호감 정도만 있으면 심지어 계속 만날 생각이 없어도 잠자리는 합니다. 당연히 잤으니까 책임져 라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5번째, 그럼 잠자리를 하고 나면 오늘부터 1일일까요? 참 이 부분이 우리 중년들의 동상이몽인데요. 남자의 80%는 사귄다는 마음 없이 잠자리를 갔습니다만 여자의 80%는 잤으니까 오늘부터 1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잠자리와 책임감 또는 연인 여부를 같이 생각했습니다만 지금은요, 서로 동의하에 잠자리를 가졌어도 남자는 그 자체일 뿐 다른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여자는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잠자리 이후에 남자가 연락을 끊거나 하면 배신당했다라는 말이 여자들에게서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의 가장 큰 이유는요, 마인드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성이 아주 많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자유롭게 성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아주 다양한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과 즐길 수 있죠. 성에 대해서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중년들이 아직 많은 것도 현실이지만 요즘은 젊은 사람 못지않은 개방적 마인드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잠자리를 하면 당연히 애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시대를 경험한 우리 중년들 입장에서 보자면 천지개벽의 변화입니다. 6번째, 그런데요, 잠자리 이전과 이후 데이트의 양상이 변합니다. 잠자리를 가진 후에 중년들의 데이트는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기승전 잠자리입니다. 무엇을 하던 어디를 가던 마지막 코스는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만나는 횟수는 더 많아지지만 데이트 코스는 축소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 부분은 남녀의 요구사항이 좀 다른데요. 여자들은 기존처럼 다양한 데이트를 하고 잠자리로 이어지기를 원하는 반면 남자들은 뭐 등산이나 골프 등 취미활동이라면 몰라도 다른 데이트는 시들해 합니다. 이렇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 종종 데이트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죠. 7번째, 데이트가 진행되면요, 남자와 여자의 성 역할 구분은 없어집니다. 처음에는 남자가 비용이나 역할에서 주도성을 갖지만 연인이 되면 경제력에 따라서 주도하는 사람이 결정됩니다. 성 역할이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경제력 있는 중년 여자들이 많아진 현실이기도 하고요. 중년이 되면 여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다 보니 남자도 자기가 일방적으로 데이트의 무게를 짊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상 요즘 중년들의 데이트 모습과 속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데이트 방식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으실 겁니다. 혼자 사는 인구가 1000만이 넘는 시대지만 사람을 만나는 일은 언제나 즐거워야 합니다. 만날 사람조차 없는 쓸쓸한 중년의 삶을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애고수TV 송미정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와 멤버십 가입도 꼭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